제일 중요한 거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정기 체크 방문을 꼭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임플란트 사후 관리 방법이고, 안녕하세요.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임플란트 하고 나서 사후에 관리, 아니면은 그 임플란트 위에 부분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교체, AS,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임플란트는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뼈에 붙어 있는 요 나사 부분,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2차 수술할 때 여러 번 설명도 드렸지만 그 위에 치아에 해당하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건데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요거를 이제 요 뼈에 붙어 있는 요 나사에다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크라운, 보철을 이렇게 이를 씌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세 파트가 있으니까 임플란트 AS도 결국엔 이 세 파트에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그 임플란트 결국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요 위에 있는 보철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깨지거나 빠지거나. 그래서 요 보철에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는 요 보철 맨 위에 있는 요것만 교체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만약에 깨지면은 나머지 깨져 있는 나머지 부분을 다 제거하고 본을 뜨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요것만 교체하면 되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하게 AS를 하는 경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요 자체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습니다. 요 안에 보면 이렇게 나사가 있어가지고 요 나사가 뼈 안에 있는 나사와 이게 중간에 연결하는 나사인데 사용하다 보면 여기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나사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이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거 요 자체가 부러지거나 이 속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이 위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 중간 파트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뼈에 붙어 있는 이 임플란트 자체가 빠지는 경우죠. 우리가 자연 치아도 뼈가 녹아서 빠져서 임플란트를 하는 것처럼 임플란트로도 관리를 잘 안 하면 이 뼈가 녹죠. 그래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게 어찌 보면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가장 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데 양치질이 안 되면은, 아니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뼈가 녹고 안에서 계속 녹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증상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하시다가 나중에 흔들려서 오시면 이제 여기 얼른 보셔도 잘 모르셔도 예전에 이제 똑같이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주위가 하얗지만 여기는 벌써 거무스름한 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위에 뼈가 다 녹아서 이거는 그냥 허공에 있는 거죠. 같은 날 임플란트를 했고 두 개 연결해서 보철을 했을 텐데,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위에 여기 보철, 그 다음에 중간 파트 요 어버트먼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임플란트 자체에 뼈가 녹아서 빠지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요 위에 보철이 문제가 생긴 경우는 나머지를 빼내고 그냥 그거만 다시 씌워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깨졌을 경우에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보철을 새로 만들어도 계속 빠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거는 요 자체 이 어버트먼트와 이 보철이 뭔가 씹는 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잘 붙어 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그 두 가지, 두 번째 잘 빠지는 경우는 아예 여기서부터 재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요 중간 파트를. 어쨌든 지금 이제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케이스죠. 임플란트가 다 녹아가지고 여기서 염증이 계속 생기고 붓고 아프고, 요거는 멀쩡하고,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임플란트 AS가 생각보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 아날로그 방식 때는 겁나가지고 손도 잘 안 되고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았는데, 환자와 확실하게 이제 동의를 하고 저희 병원에서 하신다는 확정이 되면은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세 번째 경우인데, 이 위에 있는 보철을 제거를 합니다. 임의로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임플란트를 뺄 수가 있습니다. 빼고 여기를 지난번에도 보여드린 그 발치 즉시 동영상에처럼 요걸 그냥 치아라고 생각하고 빼고 임플란트를 넣고 뼈 이식을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이제 이거는 다 보철까지 끝난 사진인데 요 까만 부분이 다 하얗게 됐죠. 뼈 이식을 해서 다 이제 여기는 안정적으로 성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임플란트를 다시 심으면 되지만, 요거는 멀쩡하니까 요 위에 파트부터 빼가지고 요걸 빼가지고, 예전에는 이를 뺀 다음에 이 위에 보철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회사 임플란트를 일단 첫 번째 찾아야 되고, 회사와 그러니까 상품명을 찾아가지고 이 위에 연결하는 기성품을 또 구해가지고 그걸 연결하고 본 뜨고 좀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나는데, 지금은 이 디지털로 AS를 하는 겁니다. 사후에 디지털로 AS
AS를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요 임플란트 회사와 상품명을 찾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중간에 있는 기성품까지 이제 찾아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디지털로 보철하는 걸 제가 여러 번 임플란트 보철하는 걸 설명드렸지만 H 스캔바디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즘 이게 이제 디지털도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이 임플란트 회사의 상표별로 H 스캔바디가 다 각자 다른데 그거를 회사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알아내면 요거에 맞는 H 스캔바디를 그 전문 회사에서 구해가지고 스캔바디만 연결하면 방식은 그냥 스캔해가지고 이 위에는 맞춤형 어버트먼트랑 보철만 만들고 끝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이 디지털로 하는 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외로 지금 저희 병원에서도 뭐 많이 하진 않지만 드문드문 꽤 합니다. 예전에는 엄두도 못 낸다는 거를 결국에 이제 환자분한테 얘기해서 알아보시라고 하든가, 정 안 되면 저희가 그 임플란트 라이브러리를 찾아가지고 이 임플란트 종류만 알아내면 그거에 맞는 스캔바디만 연결해가지고 스캔을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임플란트 AS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가 빠져서 새로 하는 거와 요 어버트먼트까지 빼가지고 이 임플란트 회사를 알아내서, 요거는 임플란트를 새로 했고 여기는 어버트먼트를 이 임플란트 회사를 알아내서 여기에 맞는 H 스캔바디 연결을 해서 둘이 그냥 똑같이,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마치 수술을 다 한 거랑 똑같은 효과로 그 다음 보철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임플란트 AS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빼는 건 똑같이 어렵게 빼야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만 알아내면, 그래서 다른 케이스들을 또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여기 뼈에 붙어있는 부분이나 여기는 괜찮은데 보철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근데 보철을 새로 해도 계속 빠지는 거죠. 왜냐면은 이쪽 어금니도 없고 이거에 비해서 보철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이 회사 또 찾아가지고,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회사를 찾고 이 어버트 기존에 있던 건 빼고 여기다가 스캔바디를 연결해서 스캔을 해가지고 어버트먼트랑 보철을 아예 새로, 이건 이제 픽스처라고 하는데 픽스처는 그대로 유지한 채로 새롭게 맞춤형으로 바꿔서, 이게 지금 기성품이라 잘 빠지는 거거든요. 아예 맞춤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새로 한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이제 뭐 어떠한 이유로 환자분이 임플란트는 했는데 보철을 안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서 이 뒤에 하나 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저희 병원에서 하실 임플란트와 기존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옛날 같으면 그냥 뭐 여기다가 기성 어버트먼트를 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또 결국에는 이 회사를 또 찾아야 되는데, 어쨌든 찾아가지고 이 뒤에는 보시다시피 저희 병원에서 수술하고, 제 기억으로는 다행히 이 회사가 거의 같은 회사라고 제가 알아보니까 같은 회사라서 H 스캔바디 똑같이 연결해가지고 세 개를 연결했습니다. 기존에 예전에 했던, 다른 데서 했던 두 개와 요 저희 병원에서 한 거를 연결해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다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 병원에서 다 맞춤형으로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철을 마무리한 이런 케이스고요. 이 케이스는 여기 이제 하신 지가 오래되고 여기 이제 뼈도 약간 녹았지만 아직 임플란트를 뭐 빼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쓸 수 있는 케이스인데, 여기 보시면 이 검은색의 부분이, 이 사이가 음식물이 너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플란트랑 이 임플란트랑 또 다른 임플란트인지 어쨌든 모양도 다르고 각각 따로따로 하신 거죠. 그래서 따로따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음식물이 워낙 많이 끼니까 답답하셔가지고 요 위에 부분만 어떻게 새로 하고 싶다, 음식물이 좀 안 끼게 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 회사를 알아내서 위에를 다 제거를 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H 스캔바디를 찾아내서 주문해서 그거를 연결을 하고,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예전에 비해서 이 부분이 훨씬 까만 부분이 줄어들고 치아의 사이즈도 더 커져서 음식물 끼는 거를 훨씬 더 줄여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임플란트 자체 뼈에는 문제는 없지만 뭐 부러지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깨진 것도 아니지만 워낙 음식물이 많이 껴서 교체하고 싶다고 해서 교체하는, 이런 것도 뭐 예전에 비해서 워낙 수월하게 진행이 되고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이 회사만 알아내면. 그 다음에 이 케이스는 여기 이쪽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아까 말한 보철이 깨져가지고 이 사이가 아예 뭐 까맣게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회사의 임플란트를 똑같습니다. 알아내서 연결해가지고 보시면 이 보철의 모양이, 물론 이 앞에 치아 크라운도, 자연 치아 크라운도 다시 했지만 여기를 세 개를 다 교체를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음식물이 거의 끼지 않게 그렇게 또 AS를 한 케이스고요. 의외로 예전에 했던 임플란트에 음식물이 껴가지고, 요거는 요쪽인데요. 요것도 보면 모양이 조그만데 이거 좀 더
다른 모양으로 들어갔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찾아가지고 H스캔 바디만 연결해서 새롭게 보철을 한, 예전에 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디지털로 하면 결국엔 저 회사, 임플란트 회사와 상표명만 알아내면 아주 간단하게 위에 부분을 교체를 하고 맞춤형으로 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뭐 음식물이 낀다거나 불편감을 호소하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예전에는 그 맞춤형을 어버트먼트를 잘 안 쓰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은 기성 어버트먼트를 썼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기성 어버트먼트는 모양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잇몸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거기에 보철을 맞추다 보면 음식물도 많이 끼고 하는데, 이렇게 맞춤형으로 한다고 해서 음식물이 하나도 안 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잇몸뼈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음식물이 어느 정도 끼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그 끼는 양을 줄일 수 있으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하고 나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과정도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뭐 재수술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윗부분만 간단하게 디지털 방식으로 교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힘들이지 않고 하는 거고요. 일단 임플란트 AS에 대한 뭐 설명이니까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뭐 아까 말한 이 세 파트에 대해서 픽스처나 뭐 이 보철이나 이 어버트먼트, 이렇게 세 가지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그걸 해결하는 방법, 디지털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 기본적으로는 치과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건 돈도 안 들고,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어렵게 하시고 나 이제 저 치과에 가기 싫다 이러지 마시고, 그 사후에 관리를 위해서 병원에서 3개월 후에 오시라, 뭐 6개월 후에 오시라, 그러면 꼭 그 시간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게 임플란트의 AS에서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한 거고, 당연히 양치질이나 이런 거는 병원에서 설명을 해서 다른 치자들보다 좀 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라고 분명히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설명드린 거 잘 지키시고 정기 체크 약속을 잘 지키셔서 오시기만 하면, 뭐 아까 본 케이스처럼 이렇게 임플란트가 다 녹을 때까지 치과를 방문 안 하시는 그런, 여기까지 가진 않죠. 여기서 뭔가 문제가 조금씩 발생했을 때 초기에 잡으면 이렇게까지 임플란트를 굳이 빼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또 특이한 게 임플란트에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좀 붓고 아프다고는 하시지만 못 참을 정도는 또 아니라서 그냥 버티다가 이렇게 돼서 오시는 경우도 은근히 많으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치과에서 얘기하는 그 양치질 방법이나 관리 방법을 잘 지키셔서 꼼꼼히 하시고, 두 번째는 정기적으로 치과에 정기 체크 방문을 꼭 하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임플란트 사후 관리 방법이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쉽게 디지털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오늘은 임플란트의 사후 관리 및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디지털로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또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